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HLB 오후 12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다들 점심 드셔서 아마 조금 쉬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올라가면 한 1시 반 될 거니까, 이제, 장중에 뭐 반차 쓰고, 오늘 또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정신이 없네요. 맨날 영상만 찍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쉬면 잠깐 보고 계실 텐데, 또 2%가 빠지니까 걱정돼서도 유튜브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가 빠지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래량이 없다고 세력이 털지 않았다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HLB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다고 세력이 털고 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HLB는 이미 일정에 맞춰져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주가도 어떻게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2가 뜨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클래스2가 뜨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세력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력들이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그쵸? 날짜가 며칠입니까, 여러분들?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죠? 허구한 날 계속적으로 악재를 띄면 주가를 내렸어요. 첫 번째, 클래스 2라는 그죠? 클래스 2라는 악재를 통해서 개미들을 한번 털어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요? 제노포커스 인수라는 악재로 개미를 털어줬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있을 거예요. 제노포커스가 무슨 악재냐. 미래 신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건데. 또 올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 당시에 뭐요? 악재 중에 엄청난 악재죠. 기존의 주주들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데, 승질 내고. 그죠? 돈이 지금 이때 이게 지금 쓸 돈, 여기 쓸 돈이 필요하냐. 지금 마케팅 비용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얘기 나왔고, 또 한 번 더 뒤통수 한 번 더 쳤죠. 뭐요? 진양곤 회장이 제노포커스 지분을 인수한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그럼 이 사이에 손절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손절한 사람도 많을 거고 뭐 눌렸으니까 신규 진입한 사람도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 달 반 사이에 매수한 모든 사람들을 그죠? 굉장히 힘들어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을 단 하루 만에 주가를 장대 양봉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전부 다 어떻게 했다? 탈출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장대 양봉 한 번에 전부 물량을 잡아먹고 탈출시켜줬다. 종가가 결과적으로 여기잖아요. 종가 얼마요? 78,000원. 이 종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이 사이에서 던졌을 때 이 사이에 매수한 모든 사람의 수익인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도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준 종가가 얼마다? 78,000원이다. 이 사람들의 모든 단가 위에서 끝났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단가 최고점까지 눌렀잖아. 그리고 나 다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야 팔놈들 너희 빨리 팔아. 야 우리 올릴 건데 올리기 전에 너희 팔놈들 빨리 팔아라 라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 한 달 반 사이에 산 사람들 모두가 수익 중인 구간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산 애들 있잖아 밑에서 너희 10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산 애들 너희 지금 다 수익이지? 팔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매수호가에 받쳐놓고요. 던지는 물량만 뭐하고 있어요?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 매도 잔량의 호가가 전혀 없고 그냥 매수했잖아. 그 물량이 나오잖아. 이거 뭐예요? 세력이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구간에서 오래 버텼던 사람들 계속해서 물량 그냥 던지고 있는 거다. 그 물량 받아먹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32억 정도? 32억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매도는 신한 쪽 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신한 52,000주 매도. 그죠? 삼성 45,000주 매수. 자, 여기 삼성 22,000주 매도. 그 다음에 신한 22,000주, 21,000주? 22,000주 매수. 자, 더하면 74,000주. 자, 더하면 67,000주.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한에 던져서 삼성으로 들어가고 삼성에서 던져서 신한으로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고 있죠. HLB에서는 뭐요? 자전 거래를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다. 거래량만. 그래서 지금 이거 하락한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HLB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쯤에 들어온 분들 걱정 많이 하실 거고, HLB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노포커스 인수하는 거 보고 믿음이 깨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평단이 뭐 2만 원인데 이거라도 일단 챙기고 나가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평단이 2만 원인데 왜 나가냐? 느긋하게 버티겠지.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실을 보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털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의 분위기를 보셨어야 돼.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리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무너진 자리였어요. 제너포커스 인수할 때. 그리고 이 구간에서 불안해하는 사람 70%야. 70%. 그죠? 그럼 여기까지 빠졌을 때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불안한 사람들 물량이 다 나왔을 때 그 물량을 잡아서 올려주고 밑에 산 사람들 어떻게 차익 실현 만들어내고 있는 게 HLB 슈퍼다. 결과적으로 비모 인스펙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나올 게 뭐야? CMC에 대한 문제죠. CMC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제가 봤을 때 CMC 이슈가 좀 강력하거든요. 요 모멘텀이 좀 강력해요.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살짝 올려줄 때 CMC 전에 새로운 재료가 하나 좀 등장하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MC 전에 뭐 병용 임상에 대한 부분, 리보캄넬에 대한 병용 임상에 대한 간암 말고 다른 부분, 얘는 얼마 전에 폐암 있었잖아. 폐암. 이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나오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다 주고 이 위에 매물대를 소화해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CMC라는 재료가 크기 때문에 CMC라는 재료를 여기를 매물 소화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CMC 재료가 커서 일단 요 정도까지 그냥 살짝 뭐 양봉 종가를 만들어주는 요 정도 뭐 5%짜리 10%짜리 이러한 7% 정도 되겠죠. 7, 8%. 요 정도의 상승은 아마 가남 말고 리보캄렐 다른 좀 병용 임상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병용 임상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그러한 이슈들을 한두 개씩 분명히 준비된 게 있을 거예요. 그 잔잔바리로 한번 조금씩 올리려고 일단 그거 썼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야. 지금 주가가 얼마요? 73,000원이죠. 자, 여기서 29% 또는 30% 상한가 만들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21,000원 하면은 95,000원 되겠죠? 95,0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95,000원 가격대를 보면 여기서 얼마입니까? 95,000원대. 10만 원. 이 전이에요, 이 전. 여기란 말이야. 딱 매물대까지예요, 그냥. 매물대까지. 그죠? 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면 결국적으로 이 위에 매물이 또 존재하잖아요. 요 자리라고 하면 요 위에 매물이 또 존재하잖아요. 요만큼.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잔잔바리 재료로 한 갭 전까지 한 98,500원? 딱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85,000원 정도까지는 잔잔바리 재료로서 올려다 놓고 여기서부터 제가 봤을 땐 강하게 CMC 재료를 띄워야 이 위쪽의 매물까지 소화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나리오 몇 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물 소화 가는 패턴도 있고 이런 패턴, 제가 패턴을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따지고 보면은 25,000원, 11만 원 좀 넘게 한 11만 한 2,000원 정도? 한 요 정도까지 상한가 되면 올라올 거라 계산 한번 해볼까 그냥? 자, 85,000원. 1,000원 곱하기 1.3은 11만 500원. 11만 500원까지. 11만 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11만 500원이 어디야? 여기잖아. 요 정도, 그죠? 딱 뭐 여기서 물 탄 사람들 보면 평단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딱 올라오면 상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살짝 올려다 놓고 여기서 CMC 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현 구간에서 어떠한 재료로서든지 분명히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여기 한 달 반 동안 들어왔던 사람들을 왜 탈출시켜 줍니까? 응? 그죠? 왜 탈출시켜 주며 고가를 29% 만들고 종가를 25%, 왜 종가를 잡아줬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종가와 시가는 세력이 만든다. 왜? 동시호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동시호가 물량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의 세력들이 확실하게 개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다음날 음봉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미수 물량 털어주는 봉, 그죠? 요것도 미수 물량 털어주는 봉 한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물량 잡아주고 거래가 아예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여기서는 개인들 물량만 받아먹고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무슨 개인 물량을 받아먹습니까? 매매 동향만 보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는데 무슨 개인 매물을 받아먹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크게 믿을 필요가 없다. 차명 계좌로 움직이는 거 모릅니까? HLB. 그죠? 크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기관계도 투신 쪽과 이 기타 법인 사모펀드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어차피 HLB 그룹사 쪽이나 이해관계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금융투자랑 연기금 쪽을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뭐요?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어제 하루 쉬었지만 연기금에서 그죠? 일정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투신이랑 사모펀드, 기타 법인 이쪽은 뭐 계열사나 이런 관계사들의 뭐 HLB 투자한 투신들, 사모펀드들 뭐 이해관계가 있는 애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금융투자는 증권사 쪽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쪽이랑 연기금 쪽은 물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연관성이 적다는 거죠. 얘네가 매수세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걸 우리는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가장 흔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개인 투자자의 생각을 읽어보면 야 지금 주가가 73,000원인데 누가 가장 쫄릴까? 어떤 사람이 가장 쫄릴까라고 했을 땐 단기적으로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 1차적으로 쫄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쫄릴 사람 누구요? 자, HLB를 이런 구간에 사서 예를 들어서 물을 타서 평단가를 이 근처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여기 사서 물렸는데 물을 안 탄 사람들 아니면 여기 물렸는데 물 타가지고 평단가 여기 만든 사람들 불안해할 거예요. 왜? 이런 하락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는요 언제든지 이슈를 띄우면서 빠바바바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예요? HLB예요. 한 방에 있는 애들, 한 방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한 방.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HLB 개인들이 많고 많은 개인 투자 HLB에 물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HLB는 항상 한 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한 방 보여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한 방 보여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HLB에 엄청난 개인 투자들을 숫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HLB 항상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 방을 보여줬으니까. 지금 한 방 보여줬잖아. 비모 때. 뭐 보여주겠어? CMC를 한 방 더 보여주겠죠. 근데 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런 당연한 재료를 올리겠냐? 별것도 아닌 재료를 올리겠냐? 그게 뭐였어? 비모 인스펙션이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모 관련된 이슈 나오면 주가 급등할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야, 비모 이슈 나와봤자 뭐 얼마나 올리겠냐 했는데 어떻게? 29% 장대 한번 만들어냈어요. 꼬리 살짝 달았지만. 그죠? 이 CMC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CMC 관련된 부분도 기대 많이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또 비모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고 CMC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CMC로 매물 소화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눌리면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재료든 그러니까 CMC가 모두가 아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재료라는 뜻이 모두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재료는 그 재료가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거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비모 인스펙션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결과 나온다 그러는데 누가 기대를 했냐고요. 사실 크게 기대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올랐잖아요. 그럼 또 이거 반대로 CMC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매물 수와 맞고 윗골이 달릴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잘 대응을 하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HLB 들고 온 거 알고 HLB로 큰 돈도 벌어봤고 계좌에 다시 한번 손실도 지켜봤고 희로애락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LB를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회사지만 약은 진짜이기 때문에 짜증나는 회사지만 약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FDA 통과할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FDA 통과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HLB를 세력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올라갈 것 같다. 왜?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바이오 장세가 오면은 결과적으로 피날레가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에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 엄청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몇백억, 몇천억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로요. 그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바이오 장세가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매도할 거예요. 언제 매도할 거예요?
3월 20일 승인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시세가 온다라고 했을 때 몇 타점 잡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고요. 제가 이쪽에 보면 이 HLB 관련돼서 11월 18일 여러분들한테 이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18일 가볼게요. 18일 가면 쉽지 않네 찾기가. 죄송합니다. 이쪽이죠. 보면 여러분한테 이 H앱에 한번 찍어드렸고요. 찍어드렸고 그 다음에 비모 관련된 내용 미리 한번 언급을 좀 드렸죠. 요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저점 구간에 확실하게 저점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고점 구간 찍었을 땐 진짜 고점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식하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이때 영상 잠깐 한번 같이 보시죠. 조회수가 1만 정도 달성을 했네요. 그죠? 1만 달성한 내용이고 올라가기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결과적으로 HLB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3일,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일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CMC에 대한 부분,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이 리보칼렌에 대한 병용 임상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결과적으로 주가의 기대감이 가장 커지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CRL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CRL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비모와 그죠? 비모와 CMC에 대한 문제. 요게 해결됐을 때 결과적으로 승인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생기고요. 승인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 추가적으로 이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 이제 리보 그 다음에 캄렐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올 거야. 승인되면 이건 기대감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비모랑 CMC가 끝났어. 마무리 잘 됐어. 그러면은 승인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시장에서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야 승인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폭발적으로 리보캄렐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적응증에 대한 이슈도 또 야 그러면 가난뿐만 아니라 저것도 통과되면은 우리가 실적이 더 오를 거고 주가가 더 오르겠네? 라는 기대감으로 폭발적으로 탄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뭘 생각해야 된다? 올라갔을 때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과 정말 회사의 가치적인 측면이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만 하던 주가가 2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갔다 HLB가. 근데 승인은 아직 안 됐어. 근데 기대감은 뿜뿜한 상황이야. 뭐야 내가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순히 재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승인 되니까 주가 올라가겠는데 이러한 판단을 한다면 거꾸로 됐죠. 승인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주가가 올라가면 승인이 되는 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기대감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식시장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텔레그램에 링크 띄워 드릴 겁니다.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010 자 9201 6329로 간단하게 HLB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매도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매도 안 하고 그냥 가람 끝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텔레그램방인 만큼 여러분들이 뭐 제가 HLB 정말 영상 많이 찍어드리고 HLB 팬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욕심을 줄여야 된다.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앞으로도 허다할 거고요. 허다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분할 매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 조금 정리하자. 누구는 그래요. 분할 매도로 돈 못 번다. 분할 매수로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맞아요. 한 번에 큰 돈은 벌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복리로 적립식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시드가 1억이었으면, 시드가 2억이었으면, 시드가 3억이었으면 정말 큰 돈 벌었을 텐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수익이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적되는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수익은 빨리빨리 쌓일 수밖에 없어요.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그쵸?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딱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저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개인적으로 내가 막 단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 있어 단타 이렇게 안 하죠. 500만 원 가지고 딱 해요. 하고 나서 뭐요? 내가 이거를 다 잃었어. 그럼 뭐가 있을 거요? 깨닫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깨닫는 거. 그 깨닫는 걸 내가 잘못한 이 실패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컨대 제가 작전주도 정말 좋아했어요. 작전주 정말 좋아해서 과거에 500만 원으로 코로나 때 그 작전주만 사가지고도 한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 금방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나의 리스크는 뭐냐? 실패를 해본 적이 없죠. 작전주로. 근데 마지막에 5천만 원을 가지고 뭐 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작전주를 들어가서 몰빵 투자를 합니다. 주가가 빠져요. 근데 또 5천만 원 또 어떻게? 더 샀어. 왜? 난 틀린 적이 없으니까. 1억이 됐죠. 또 빠져. 야, 이거 개미털기네. 혼자 망상에 빠져서 또 물을 타고 대출까지 와서 주식을 사요. 막 2억을 사. 어떻게 해야 돼? 결과적으로 개박살 났어요. 개박살 났어. 그럼 여기서 내가 깨우친 건 뭐예요? 자, 작전주에 대해서 내가 너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뭐예요? 공부에 들어갑니다. 공부에 들어가요. 1, 2년 공부를 해요. 주식을 하지 않아. 100만 원만 가지고 계속해. 공부를 계속해. 깨닫는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LB만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 시장은 넓습니다. 시장은 크고요.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국장 쓰레기라고 하지만 국장에서 올라간 종목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미장 좋다고 하지만 미장에서 빠진 종목 계속 빠집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봐서 그렇지 국장에서도 올라간 놈들은 계속 올라가고요. 빠진 놈들 계속 빠져요. 뭐예요? 섹터의 흐름에 맞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조선이랑 방산이 급등하고 있었는데 2차전지 빠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2차전지 물타기 한 뭔 짓이냐고. 응? 조선이랑 방산을 사야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바이오도 올라가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큰 추세로 올라가는 거랑 큰 추세로 빠지는 걸 보셔야 돼요. 자, 큰 추세로 올라가는 건 뭐가 있죠? 방산과 뭐가 있어요? 조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방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6만 원대부터 4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큰 추세로 올라오는 거고 큰 추세 뭐요? 상승과 조정 파동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멀리서 지금 보아하니 크게 올라갔고 이 사이사이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방산이 이렇게 주도주가 돼서 크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저는 뭐요? 바이오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가 지금 뭐요? 이 파동 안에 있습니다. 이 파동의 시작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해야지 이 큰 파동을 먹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바이오의 큰 흐름에 돈들이 들어오는 걸 못 보고 여기서 뭐 한다? 털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다 바이오 사야 돼. 그럼 이때 사서 또 물리죠.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투자해야 돼요. 똑똑하게. 제가 주식을 100% 맞힐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은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텔레그램방은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밑에 설명창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신청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에 통과됩니다. 지겹게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지겹게. 그죠? 지겨워도 근데 저는 이게 바로 바이오가 올라가는 킥이라고 생각해요.
자, 23년도에 IRA 법안으로 2차전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했죠. 근데 그 누구도 이 법안으로 2차전지가 폭등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은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시장에 광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2차전지가 주도주였기 때문이에요. 주도주. 그죠? 시장에 돈이 갈 데가 많이 없었어. 근데 그때 보면은 바이오도요. 그죠? 지금 막 5만 원 하는 바이오 있죠. 5만 원 바이오. 23년도에 얼마였어요? 23년도에 2만 원이었어요. 근데 2만 원대 대비해서 5만 원이 크게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냐? 회사의 가치가 2.5배에서 성장했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시장의 흐름이 돈으로 시장의 돈이 바이오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장의 돈이 바이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12월에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중국산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 CDMO가 막힌다면 시장의 돈이 바이오에 있는 흐름에서 바이오에 대한 호재가 터지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이오로 가겠죠. 이게 뭐예요? IRA 법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야. 중국을 까내리면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보는 구조, 시장의 돈이 2차전지로 가는 구조, 시장의 돈이 바이오로 가는 구조, 구조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요, 큰 틀에서 똑같습니다. 작전이 시작하고 세력들이 작전해서 종목을 올리고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뉴스를 띄워서 종목을 설거지합니다. 이 같은 패턴이 20년,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마찬가지. 주도주 섹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도주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읽어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뭐한다? 돈 벌어갈 수 있는 기회다. 쉽지만 어려운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왜? 심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큰 돈은 벌 수 없지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하나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기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주식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이런 기법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좀 드릴 거니까 이 히든 플러스 기법까지 받아가시고요. 정리하자면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반드시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이 히든 기법, 그쵸? 요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